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한마디 문무일입니다. 치욕스럽게든 영광스럽게든 조국은 방어해야만 된다. 이것은 유명한 마키아벨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단일민족으로서 나라를 지키는데 고초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원인을 짚어보면 역시 이웃나라들입니다. 동쪽, 서쪽, 북쪽 할 것 없이 마치 비유하자면 승냥이처럼 항상 노림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들 때문에 겪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경우에는 임진왜란이다 계속 노리다가 노일전쟁, 청일전쟁 이기더니만 결국은 나라를 침탈했습니다. 그 세월이 36년이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지금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정서로 남아 있습니다만, 자, 위안부 문제 못지않게 지금 그 중국의 관계,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환녀, 끌려간 조선의 여성들, 돌아온 여성들 환녀라고 그랬습니다. 왜 요즘 그런 얘기는 나오질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명나라 조정을 이 천자 또는 천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정에서. 그만큼 또 받들어 준 거죠. 조공국으로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에 가장 찌들어지게 고생했던 때가 바로 중국과 항상 관계를 가졌을 때입니다. 마치 자기들의 위성국가처럼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천벌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멀리 소련,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어떻습니까? 6.25 전쟁을 뒤에서 컨트롤했던 나라가 소련이고 지시했던 나라가 소련 아닙니까? 김일성, 박헌영이가 쫓아가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허락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과 손잡아서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 자, 이쯤 되면 주변 나라들 때문에 우리가 겪은 고초가 얼마나 컸습니까? 자, 그러면 한국전 때 4, 5만 명의 미군이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도 알 수 없고 자세히 알 수 없는 나라에 와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동맹에 의해서 70년 동안에 나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아지고 달라지고 나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놀랄 정도로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주변 강대국과의 정서를 외교 전략이라든지 우리를 나라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슬기로운 방법인가를 한번 곰곰이 헤아려 봐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 스스로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최전선에 나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이란 나라를 놓고 봤을 때 강대국 아닙니까? 영향을 받죠. 지금도 주한미군이 3파선에서 인계처선처럼 현재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미국을 가까이 가는 나라 한 두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배경 삼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뒤에 항상 미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의 총리가 한번 바뀌면은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미국에 가는 일입니다. 저 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대륙 문명권에서 70년 전에 이미 해양 문명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슬기로운 국민적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말이죠. 평생을 살면서 세 가지 것과 싸운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자연과 인간의 싸움,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 마지막에 자기와 자기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싸움 중에서 어떤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자, 오늘도 한마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